오늘은 동남아 여행의 성지, 물가가 너무 올라버린 방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방콕은 한국인의 천국이었습니다. 쇼핑몰에서 한 끼에 5,000원, 택시 기본요금 4,000원, 고급 호텔도 하루 5만 원이면 충분했죠. 배낭 하나로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방콕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쇼핑몰 식사가 4만 원을 넘기고 현지인들조차 한숨을 쉽니다. 그 저렴했던 거리 음식도 한국과 비슷한 가격이 됐죠. 관광객들은 물가표를 보고 눈을 의심합니다. 이게 정말 방콕이 맞나 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방콕의 물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0년대 방콕은 배낭여행자들의 성지였죠. 카오산 로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하룻밤 5,000원짜리 게스트하우스가 즐비했고 거리마다 팟타이를 파는 노점이 있었죠. 한 접시에 60바트, 한화로 2,000원 남짓이었습니다. 환율도 우리 편이었습니다. 당시 1바트는 27원에서 30원 수준이었는데 1,000원을 바꾸면 30바트가 넘었습니다. 그 돈이면 현지 식당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적은 비용만 있으면 숙소, 식사, 교통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었고 여행자들은 한 달을 저렴하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타이 마사지는 1시간에 7,000원이면 충분했고 맥주 한 병도 편의점에서 1,500원, 거리 술집에서 2,000원이면 마실 수 있었습니다. 주말 시장의 티셔츠는 100바트, 코끼리 바지는 200바트, 왓포의 정통 타이 마사지도 500바트면 충분했죠. 이처럼 방콕은 젊은이들에게 천국이었습니다. 그 시절 방콕을 찾은 한국인은 매년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팬데믹 이전엔 방콕이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동남아 여행지 중 하나였죠. 장기 체류, 저렴한 물가는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퇴한 부부들은 방콕으로 이주를 꿈꿨죠. 한국에서 받는 연금으로 고급 콘도에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프리랜서들은 방콕에서 몇 달씩 머물며 일했습니다. 생활비가 워낙 저렴해서 한국보다 훨씬 여유로웠죠. 하지만 그때는 팬데믹 이전이었고 그 황금기는 곧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22년 하반기 태국이 드디어 국경을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텅 비었던 거리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정부는 절박했습니다. 관광산업은 태국 경제의 심장이었는데 팬데믹으로 GDP의 약 20%를 차지하던 관광 수입이 무너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관광업 종사자들 중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고 호텔, 식당, 가이드, 택시기사까지 수백만 명 규모의 고용 충격이 발생했죠. 태국 정부는 관광객을 불러들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 24년 7월 비자 면제 국가를 대폭 늘리게 됩니다. 중국을 포함해 93개의 국가 국민에게 6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죠. 입국 절차도 간소화했는데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태국 전체 외국인 입국자는 4천만 명에 육박했고 방콕 도시 단위 국제 도착 기준으론 약 3,200만 명이 집계됐습니다. 방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도시 1위를 차지했으며 호텔 객실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회복됐습니다. 24년엔 79%를 기록했고 성수기엔 80%대까지 올랐죠. 평균 객실 요금은 4,241바트로 전년 대비 약 7% 상승했습니다. 팬데믹 전보다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 겁니다. 24년 정부가 세운 연간 관광 수입 목표는 3조 5천억 바트, 한화로 환산하면 100조 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죠. 하지만 돌아온 건 관광객만이 아니었습니다. 급격한 수요와 함께 물가도 함께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폭발하면서 가격은 통제할 수 없이 올랐죠.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는데 환율부터 달라졌습니다. 2010년대 중반 1바트는 30원 안팎이었습니다. 환율이 가장 좋았던 2014년엔 1,000원에 32바트를 바꿀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5년 현재 1바트는 42원에서 44원을 오갑니다. 최근 6개월 고점은 약 44원까지 올랐죠. 1,000원에 겨우 23바트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환전할 때 약 30% 가까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같은 100바트를 쓰더라도 한국인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그만큼 올랐으며 태국 현지 물가 자체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었지만 방콕은 특히 관광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죠. 2022년 태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를 넘었습니다. 물론 25년 들어서는 헤드라인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관광지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점 음식 한 끼가 50바트에서 150바트
300바트로 뛰었습니다. 물론 곳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과거엔 2,000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6,000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쇼핑몰 식당은 더 심했는데 한 사람당 300바트를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가족 4명이 편하게 식사하면 1,000바트, 환율을 적용하면 43,000원이죠. 한국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서울에서 먹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택시비도 마찬가지였는데 공항에서 도심까지 200바트면 충분했던 거리가 지금은 400바트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인들도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다고 말합니다. 환율과 인플레이션이 겹치면서 한국인에게 방콕은 더 이상 저렴한 도시가 아니게 됐습니다. 방콕의 물가 상승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는데 바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었죠. 관광객이 돌아오자 숙박업소들이 앞다투어 문을 열었습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까지 모두가 자리를 잡으려 했죠. 24년 말 방콕의 고급 아파트 임대료는 전년 대비 9%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상승률은 더 높았습니다. 아속, 통로, 에까마이 같은 인기 지역은 시장 보고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죠. 프라임 지역 임대료와 분양가는 리포트별로 편차가 크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건 분명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리모트 워커, 디지털 노마드, 은퇴자들이 방콕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실롬, 수쿠밋, 사이암 같은 중심가의 상가 임대료가 올랐는데 월세가 2배, 3배로 뛰는 곳도 있었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리테일 임대료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했지만 핵심 상권의 인기몰은 입점대기 리스트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저렴한 노점에서 팟타이 한 접시를 팔아도 수익이 났지만 지금은 임대료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버틸 수 없습니다. 노점상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엔 프랜차이즈 카페나 레스토랑이 들어섰습니다. 스타벅스, 카페 아마존 같은 체인점이 골목마다 생겼고 로컬 식당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관광객을 상대하는 업소일수록 가격이 더 빨리 올랐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카오산 로드는 과거 배낭여행자의 천국이었지만 지금은 고급 호텔과 세련된 바가 즐비한 곳으로 변했죠. 카오산 로드의 게스트하우스 상당수가 리노베이션되며 객단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룻밤에 5,000원이던 곳이 5만 원으로 올랐는데 체감 물가가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 결과 현지인들이 즐기던 저렴한 식당들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났고 중심가는 외국인 관광객의 공간이 됐습니다. 방콕은 관광객을 위한 고급 방콕과 현지인을 위한 외곽 방콕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콕에선 한국보다 비싼 것도 많습니다. 수입 브랜드가 대표적인데 나이키 운동화는 모델에 따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쌉니다. 동남아 일부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엠리앱 같은 관광 도시의 글로벌 브랜드 매장도 현지 물가 대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죠. 태국이라는 나라는 수입 품목이 무척 많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이 즐비하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죠.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가격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사이암 파라곤이나 센트럴 월드 같은 쇼핑몰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명품 매장엔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고 대기번호표까지 있죠. 전자제품도 그렇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한국이 훨씬 저렴하죠. 태국에선 수입 의존도가 높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일본이나 한국에서 직구하는 게 더 저렴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고급 지역의 가구 완비 아파트는 더 심합니다. 85제곱미터 아파트의 월세가 한화로 약 250만 원에 달하죠. 과거처럼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진 않습니다. 기본 공과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 냉방, 수도,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합치면 월 4,000바트가 넘습니다. 한화로 17만 원 정도인데 이 금액도 저렴한 건 아니죠. 방콕의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한여름엔 대형 평형에서 풀타임 냉방을 할 경우 전기료만 2만 바트대에 이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평형, 계절, 사용 패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관광객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일본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물가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방콕의 경쟁력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콕을 선택하는 이유는 저렴함이 아니라 다른 매력 때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비싸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현지인들이 가는 노점이나 로컬 식당은 저렴합니다. 물론 지역과 가게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한 끼에 50바트에서 80바트면 충분하죠. 그곳은 여전히 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관광객이 잘 가지 않는 골목 깊숙한 곳,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시장 안쪽에 그런 식당들이 숨어 있습니다. 방콕 외곽의 방나, 라트프라오, 민부리 같은 동네에 가면 아직도 저렴한 식당이 많습니다. 달랏 롯바이 같은 야시장도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구운 닭꼬치 한 개에 20바트, 솜땀 한 접시에 40바트죠. 현지인들 사이에 섞여 앉아 먹으면 진짜 방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BTS나 MRT는 한국과 비슷한 요금 수준인데 월 교통비를 계산해보면 한국 정기권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하면 이동비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 문제는 각오해야 하지만 짧은 거리 이동엔 여전히 유용합니다. 마사지, 스파 같은 서비스는 여전히 매력적인데 한국의 5분의 1 가격으로 훌륭한 타이 마사지를 받을 수 있죠. 이건 방콕의 강점인데 관광지가 아닌 동네 샵을 찾으면 더 저렴하고 발 마사지부터 오일 마사지까지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그리고 과일, 망고, 두리안, 망고스틴 같은 열대 과일은 아직도 저렴하고 신선하죠. 시장에서 망고 1kg을 100바트 안팎에 살 수 있습니다. 한화로 4,000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람부탄, 용과, 로즈애플 같은 이국적인 과일들도 저렴한데 계절 과일 시장에 가면 신선한 과일을 킬로그램 단위로 살 수 있죠. 한 봉지 가득 담아도 200바트면 충분합니다. 통신비도 저렴합니다. 여행자용 프리페이드 요금제는 30일 기준 400바트에서 1000바트 사이로 다양합니다. 대용량이나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많은데 한국의 요금제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AIS, DTAC, 트루 같은 통신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고 설치도 간단하죠. 결국 방콕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됐습니다. 관광지 중심으로 다니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지만 현지인처럼 산다면 여전히 저렴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방콕의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25년 현재 태국 정부는 관광객 약 4천만 명 유치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 계속 개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옐로라인과 핑크라인이 열리면서 민부리, 논타부리 같은 외곽 지역이 도심과 연결됐죠. 24년 말엔 신규 콘도의 45%가 대중교통 노선 주변에 공급됐고 향후 추가 노선 확장도 예정돼 있습니다. 교통 중심 개발이 본격화된 거죠. 오렌지 라인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동서축 연결을 강화하고 있고 퍼플라인의 남쪽 확장도 진행 중입니다. 향후 북쪽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추가 노선도 계획돼 있습니다. 대형 복합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데 원방콕 프로젝트가 대표적이죠. 총 41 에이커 부지의 5성급 호텔, 프리미엄 레지던스, 고급 쇼핑몰이 들어섭니다. 룸피니 공원을 마주한 라마포 로드에 위치한 초대형 개발입니다. 24년 11월엔 리츠칼튼 방콕이 문을 열었고 25년엔 안다즈 호텔이 개장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전체에 걸쳐 8만 제곱미터 규모의 녹지 공간이 조성되며 2km 길이의 아트 루프와 함께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녹색 오아시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방콕을 더 현대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물가도 함께 끌어올리게 됩니다. 한국인 여행자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저렴한 배낭여행을 기대하는 사람은 줄었죠. 대신 깨끗한 숙소, 맛있는 음식, 편안한 이동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는 당연히 돈이 듭니다. 2020년대 초반의 젊은 여행자들은 가성비보다 경험을 중시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카페, 감각적인 호텔, 특별한 경험에 기꺼이 돈을 씁니다. 방콕은 이제 싼 도시가 아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풍부한 문화, 활기찬 거리, 다채로운 음식, 친절한 사람들, 그 모든 건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만 이젠 그 매력을 누리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뿐입니다. 방콕 물가의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세계화와 관광산업의 회복, 환율과 인플레이션, 도시의 고급화가 겹쳐 만들어낸 결과죠.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달라졌고 방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관광객이 돌아오면서 수요는 폭발했지만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흐름은 방콕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동남아 전역에서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죠. 저렴한 물가를 찾아
동남아로 떠나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낭의 성수기 리조트는 제주도와 유사한 체감가를 보이고 마닐라의 고급 쇼핑몰은 서울 못지않죠.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타워 주변도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입니다. 과거에 저렴했던 방콕을 그리워할 수도 있지만 변화한 방콕을 받아들일 수도 있죠. 현지인처럼 살면 여전히 저렴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로컬 음식점을 찾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관광지가 아닌 골목을 걷는다면요. 현지인 친구를 사귀면 더 좋습니다. 그들이 가는 맛집, 저렴한 시장, 숨은 명소를 알게 되죠. 방콕은 여전히 그런 곳들로 가득합니다만 찾아내는 게 예전보다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그 본질까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매력을 누리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현명한 여행자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결국 여행은 돈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방콕은 여전히 그 경험을 선사하는 도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